한글과 컴퓨터 한번 물어봐 주셨거든요. 20% 마이너스, 여기에서 모멘텀 및 대응 조언을 물어봐 주셨어요. 지금 20% 손실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19,750원짜리 이런 구간 이제 전저점이니까 이 구간 이탈 나오지 않는 선에서의 방향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될 거고요. 아마 요번에 상승이 나오는 파동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 파동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시총 5천억이잖아요. 한글과 컴퓨터의 실적을 놓고 보면 올해 485억, 내년에 550억, 640억 이렇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비싸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밸류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그 소프트웨어 AI 쪽에 어떤 그 매기가 쏠릴 만한 지금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이러면 이런 종목들이야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 있고 한데, 문제는 그 올라가야 될 종목들, 올려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빠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저점 자리에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는지, 요게 240일 이동평균선 부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추가 매수 관점은 주가가 21선 위로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추매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배터리 셀 쪽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고요. 지금 마이너스 11.5%라고 해주셨어요. 버티면 될지 더 빠질지 물어봐 주셨거든요. 제가 저를 투영해서 한번 종목을 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11.5%를 삼성 SDI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버티고요. 그 다음에 가격 대응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저점 35만 1,500원이 저점이었거든요. 이 가격대를 대량 거래로 강하게 깨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한 변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부정적 변수. 그때 같은 경우는 보통 비중 조절을 해주고 다시 담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합니다. 그거는 미세한 대응이고요. 좀 크게 대응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먼저 봐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었잖아요. 3월 7일 이 기점에 쫙 이렇게 올라올 때 기관 리포트의 논리는 뭐였냐고 하면은 배터리 셀 중에서 가장 밸류 매력이 있다. 주가 수익 비율 10배 이하의 거래가 된다. 올해 내년 실적을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그러면서 전고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때 줬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40만 원대 후반까지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우선은 가깝게 2분기 실적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배터리 쪽을 바라볼 때는 트럼프에 대한 영향이 미칠 거라 생각을 해요.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르기는 한데, 우선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트럼프가 오케이인데 2차 전지를 이상한 게 좀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우선은 존재, 이거를 안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 내년 실적이 2조 6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고체 우리 감안되는 거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거는 추후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그랬을 때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5조 정도, 여기에서는 더 빠지면은 저라면 매수에 대한 시각을 열어둡니다. 매수에 대한 시각을 열어두고 보겠고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저를 투영해서 봤을 때는 매도를 해주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좀 바라보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변수를 생각할 거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단을 낸다라는 표현일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좀 지금 현재 업황에서 그렇게 더 좀 등한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쪽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의 강산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매도에 대한 실익은 저는 크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반도체 목표가 30만 원 리포트 나온 거 어떻게 보는지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각은 그대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20조 목표는 그대로고, 그런데 주가의 속도 같은 경우가 과연 이 추세에 대한 속도가 있었던 것만큼 빠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거는 삼성에게 달려있기는 해요.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가속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황상. 그게 좀 가속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삼성의 정황상 그 한미 반도체랑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같이 안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진도가 빠졌다는 걸 시장에서 보여줄 때 그때는 한미 반도체 주가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한적인 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공격적인 매수,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산화 장비 같은 경우도 조금 무거워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은 내일 당장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산업상 HBM3가 먼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 3에서 4로 넘어가는 간극이 3에서 3 넘어갈 때보다는 훨씬 좁혀질 수 있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 720 마이크론 이상으로 단수를 이제는 못 쌓아요. 그 이상으로 쌓으면 이게 수율이 급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웨이퍼에 대한 두께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쌓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발 빠르게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한 발 빠르게. 종목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실까 봐. 여기에서 IT 사이클은 안 끝났어요. 어제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건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여기에서 종목을 또 IT 비중을 많이 늘리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미 반도체의 30만 원 목표가의 밸류에이션은 제 마음속에서는 대답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데서 할게요. 그건. 왜냐하면 이 대답을 하면 좀 파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SK 오션플랜트 평균 단가 15,200원이라고 해주셨어요. 한번 평균 단가 같이 볼까요? SK 오션플랜트 오랜만에 듣는 건데 15,200원. 조금 빠져 있네요. 해상폭력 관련 이벤트나 기사는 나오는 것 같은데 몇 번 신청했는데 장중엔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고 제가 놓쳤나 봐요. 이번에는 드디어 봤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지 물어봐 주셨어요. 조선 기자재, 네, 폭력 조선 기자재 쪽. 추세 하락이다, 그죠? 네, 하락 추세고 앞에서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이제 요 내려가던 거 멈추고 돌릴 거야, 요 관점으로 사신 거잖아요. 아닌가? 그런 관점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15,000원대. 요거는 그 저점 이탈 나오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뭐 거래 대금이 워낙 여기 앞에 요런 데에서 터진 거는 거래 대금이 큼직하게 터지긴 했지만 저 터진 거래 대금이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역별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터지고 물량을 만약에 이게 매집을 하는 거다면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가격단 뭐 최저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뭐 저는 13,000원짜리 이탈 나오면 거의 뭐 가망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3,300원 정도 여기에서 뭐 한두 가 정도 여유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13,200원, 100원 그 정도 놓고 13,300원 깼다가 바로 좀 들어올리는 흐름 나오면 그나마 좀 여기를 지켜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좀 질질질질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요. 일단 뭐 이것도 실적은 내년 내후년 생각하면 지금 시총 8천억짜리 8천억짜리는 뭐 밸류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을 크게 밀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뭐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면서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뭐 조선기자재 쪽, 그다음에 뭐 해상풍력, 신재생 이쪽이니까. 근데 지금 신재생이 약간 이게 럼프형 영향이 큰 것 같다, 그죠? 그죠. 네, 확실히.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 뭔가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제까지도 뭐 2차 전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다고, 오늘은 2차 전지 쪽 결국 트럼프 그 논리로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여차하면 일단은 한번 끊어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대응 전략은 좀 짜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들. 맞아요. 대응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PSK 홀딩스를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과 함께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 체력은 올해 같은 경우 분기로 봤을 때 이렇게 분기로 쪼개 봅니다. 1분기 때 같은 경우가 화면을 조금 넘겨 볼게요. 화면이 개별로 보면 요렇게 넘겨서 보면 1분기 때가 영업이익이 161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이게 보통 계절성 같은 경우로 같이 보면 뚜렷한 계절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 보통 장비업체라든지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비기는 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실적을 따져보면 지금 연결 기준으로 잘 나왔던 실적 같은 경우가 577억 정도 나왔었는데 못해도 한 500억대 중반, 500억 초반에서 중반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종목이 비싼지 싼지를 감안을 해봐요. 자, 500억을 대입해서 시가총액 1조 4천억이니까 주가 수익률 비용 감안했을 때 30배 이상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더 세부적으로 딴 거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사업지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650억 정도, 650억 정도예요. 실제치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3사 같은 경우에 HBM 장비가 나갈 예정이다 보니까, 그러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 기준으로 지금 1조 4천억 거래가 되는데요. 1조 2천억 정도, 그 정도 이하에서는 강력 매수 가능. 요거는 한번 같이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강력 매수 가능 부분이고, 지금 가격대 정도 한 1조 3천억 원 내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우리가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PSK 지주회사격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체 매출의 HBM이 우선은 다가 아니에요. 근데 HBM으로 거래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해외에 검사 장비 쪽에 1등 기업은 캠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캠텍. 예, 이 기업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쪽,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기업 베시라는 기업, 예,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디스코 같은 경우도 있겠고, 이런 기업이 주가 수익비를 50배 정도 받고 있어요. 50배 정도 받는데 오늘의 그 리포트
이 한미반도체 리포트의 논리는 거기에서 할인을 줬죠. 일부 할인을 줘서 이렇게 대입을 한 모습이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밸류는 검사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줄 수 없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공정단에서 받는 장비 기업 치고는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고평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양호한데, 그러면 왜 이게 나왔냐? 왜 이게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때 2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 3분기로 일부 이연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어떤 종목을 볼 때 기본적인 실적 체력도 중요한데 실적 추정치의 변화랑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실 기반의 소문 같은 경우도 캐치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조합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테크닉까지 있어야지 그나마 앞서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앞줄에 서야 돼요. 앞줄에 안 서면 주식시장에서는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줄에 못 섰다라고 하면 앞줄에 선 사람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방법, 또는 뒷줄에 서 있다라고 하면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롱런 할 수 있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기법이 있으면 되고요. 예.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의 상승을 안고 바로 매도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전자 매도 안 해도 돼요. 예, 전자 매도 안 하셔도 되고, IT 두 종목만 더 볼게요. HPSP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올라오면 우선은 매도를 해줍니다. 네, 조금 올라오면 매도를 해주고, 요 종목은 7월에 소송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하니까요. 그거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나와서 HPSP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면 그만큼의 마진은 뚝 떨어질 거고, 그래서 다시 적정 가격이 도출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주가 복원이 빠르게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주저가 되고, 이때 상승은 장비에 대한 납품을 삼성의 낸드 쪽으로 나간다라는 소식의 루머가 있었어요. 그런데 평택 쪽에 지금 보면은 이 장비가, 낸드 장비가 들어가는 적용이, 거기에 지금 그 앞쪽에 클린룸 장비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낸드 장비가 들어간다는데 근데 거기에 뭐 클린룸도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좀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있을 때는 저의 대응은, 정황이 만약에 무게가 HPSP한테 쏠린다고 하면 일부 베팅은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된다. 네,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부분,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AP 시스템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비 업체인데 왜 이렇게 밸류를 낮게 주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우선은 안 좋았고 600억 정도의 이 실적 추정치인데 600억이 다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는 72억이 나왔거든요. 자, 1분기대로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200억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총 같은 경우는 3,700억 이렇게 해놓더라도 그렇게 이게 좀 싸나?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천억 정도에서는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1분기 실적이 과연 2, 3, 4까지 계속 지속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분기는 일회성 부분이 좀 포함된 요소가 있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공격적으로 사냐? 자, 레이저와 관련된 쪽에 장비가 나갈 때, 이오테크닉스랑 AP 시스템 말씀드릴 때 그 기사 내용도 올렸었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상저하고인데 하반기보다 내년이 더 낫고, 그런데 이 내년이 나은 방향에 대해서는 이 하고가
좀 분산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나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생각할 게 만약에 여기에서 기관의 손절 물량이 나오면 22,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장중에내 대고 얘기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사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 번 더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가격에서도 저는 크게 안 빠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을 거쳐가겠지만 특별한 여기에서 주가가 많이 빠질 만한 요인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IT를 얘기를 했으니까 연결해서 두 종목 인프라 쪽 질문들이 좀 있어요. 네. 예, 지금 현대건설기계랑 HD 현대건설기계랑 네. 진성 TC를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HD 현대건설기계 진성 TC. 예. 제가 이제 815에서 자동차 부품 섹터단이 좀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한번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였고 종목이었고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이제 신고가 흐름을 쭉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HD 현대 건설 기계하고 건설 인프라코어하고 요거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지금 요렇게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놓고 드디어 박스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료가 그럼 모멘텀이 뭐냐? 저도 이거 나오면 아마 올라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7월 초에 SY 스틸텍 이야기 드리면서 투자 관점으로는 HD 현대건설 인프라코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약간 좀 묵직한 종목들이긴 하지만 실적 일단 받쳐주는 기업들이니까 뭔가 재건 관련해서 테마로 오르기보다는 모멘텀은 일단 붙어줄 수 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저는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될지 아직은 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상당히 유리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계속 그동안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반대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젤렌스키가 7월 달에 이제 뭐 휴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건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박스권 돌파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눌림이 한번 나오더라도 박스권 상단 자리를 지켜내고 다시 위로 잡아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방향이 위로 잡히는 거니까 추세적인 관점에서 저는 못해도 한 75,000원짜리 7만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 같고 75,000원짜리에 일단 매물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까지는 한 차례 일단 올라갈 거고 그 이후에 뭐 흔드는 그림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